자,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트레이딩 기법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근데 가장 중요한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트레이딩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거의 70% 이상은 박스권 매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트레이딩에서도 기초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라는 게 캔들의 시가, 고가, 저가, 종가나 뭐 어떤 보조 지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공부를 하는 것도 기초가 될 수 있지만 더 핵심적인 기초는 바로 가격 움직임에 기반한 박스권 트레이딩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완전 초보이신 분들은 이 박스권이라는 것을 들어는 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박스권을 제대로 찾기도 힘들고 찾는다 하더라도 100% 확률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박스권을 찾고 거기서 저점 매수를 들어갔더라 하더라도 정말 재수없게 손실을 입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단 박스권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최소 2지점 이상 지지를 하고 어느 정도 시세가 발산이 된 구간이 바로 지지선이 되는 것이고 최소 2지점 이상 저항을 받고 하락으로 시세가 발산이 된 구간은 저항선이 됩니다.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지지 저항, 즉 특정 지지선이나 저항선에 걸치고 돌파를 못한다고 박스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시세가 발산한 뒤에 다시 그 자리에 올 때 매수나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스권의 잘못된 예시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두 지점이 이렇게 저항을 줬잖아요. 자, 근데 여기 앞전에 이 변동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세가 나왔다라고 보기 힘든 것이죠. 자, 이렇게 시세를 나왔다고 보기 애매했는데 이렇게 지점을 이렇게 저항을 주고 다시 이렇게 돌파가 된다고 해서 여기서 매도를 들어가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인 추세가 완전 상승인데 여기서 만약에 하락으로 가려면 이런 변동폭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간다라든지 여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와서 이 자리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전에 이 하락한 힘을 보고 그 뒤에도 저항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나름대로의 이 합의점이 형성이 된 뒤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지지된 구간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박스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뭔가 급등이 나왔어야 돼요. 저항 지지받고 급등.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도 이 자리에 왔을 때 매수 심리가 강해져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그냥 조금 올라갔던 것들은 그냥 뚫어버릴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박스권의 올바른 예시는 제가 방금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2지점 이상 지지나 저항을 받고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왔어야 됩니다. 지금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급등이 나왔죠. 자, 지지받고 엄청난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급락이 나와서 이 자리에 다시 도달했을 때 그러니까 과거에 이 슈팅을 보고 이 상승했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이런 데서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런 식의 반등밖에 안 됐다면은 여기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적다는 얘기죠. 과거에 슈팅이 컸어야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수를 들어갈 수가 있다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지점 이상 지지를 해줬죠. 그리고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는 앞전에 이렇게 강하게 올랐던 이런 모습들을 보고요. 모습들을 보고 다시 밑에 찍었을 때, 도달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의 상승, 이만큼의 거래량이 나왔던 거를 인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저가를 찍었을 때 매수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가를 찍었을 때 매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슈팅이 어느 정도 나왔어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2지점 이상 지지나 저항을 받는다고 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찍고 얼마만큼의 상승세가 있었는지 또 반대로 저항이라면 얼마만큼의 하락세가 있었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대다수의 시장 참가자들이 암묵적으로 합의한 합리적인
최저가와 최고가입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급등이 나왔던 자리라면은 이 자리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완전히 최저점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면 여기가 최고점이구나. 이런 하락했던 모습, 상승했던 모습을 바탕으로 우리가 매수 매도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나 급락이 나왔던 자리에 시세가 강하게 부딪히게 되면은 금방 저항이나 금방 반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제 뭐가 되냐면 명분입니다. 명분. 거의 대부분은 명분이 없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강하게 지지가 나왔다가 이렇게 도달했어요. 자, 그럼 거의 대부분은 반등이 나오는데 이거를 만약에 뚫을 만한 아니면 반전되려고 하는 그런 특별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명분은 뭘까요? 그 명분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주식으로 치자면은 뭐 어떤 기대감 때문에 박스권을 돌파했을 수 있죠. 자, 골드나 오일, 나스닥 같은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명분이라는 것은 곧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에서도 이 주식이 오늘 얼마나 뜨거운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로 거래대금이 사용되듯이 이 트레이딩 세계에서의 힘은 바로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그 거래량이 어떤 세션에 터졌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이 선물 시장은 24시간 들어가기 때문에 각 시장마다 주포 세력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센 세력은 바로 미국 시장 본장에서 나온 세력들이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이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아시아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지지했던 이 만약에 미국장이다. 자, 근데 여기서 뚫고 떨어지는 시간이 만약에 아시아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바로 거래량이 얼마나 크게 동반이 되었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트레이딩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돌파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강하게 반등이 나왔어요. 자, 이 자리. 그래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뚫었습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만약에 100이라면은 보통 이 추세가 하락으로 반전되려면은 100 이상의 거래량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돌파하면은 즉시 이런 식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아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00 정도도 아닙니다. 한 50 정도나 70 정도. 그러니까 100보다 작은 거래량으로 돌파된다면 이게 무조건 다시 반등이 나온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적은 거래량이 돌파가 된다면 뭘 주게 되냐면 이렇게 리테스트를 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 정도의 거래량이 나왔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안 뚫릴 것처럼 생각했는데 뚫려버렸어요. 근데 적은 거래량이다. 거짓 돌파니까 매수 들어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아니라 돌파가 되긴 됐는데 이제는 좀 거래량이 약한, 명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 지지 저항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려고 하는 리테스트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것과 같이 이 박스권 상단이나 박스권 하단 있죠. 이런 부분을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했으면 여기서 거래량이 많으면은 명분이 이미 여기서 드러났기 때문에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스트 없이. 근데 거래량이 적은 거래량이 동반됐다. 그러면 둘 중 하나죠. 살짝 거짓 돌파시키고 떨어지거나 아니면 기존 추세를 강하게 상승으로 가거나. 만약에 상승으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거래량이 여기가 100이고 여기가 50이라면 반드시 이 밑으로 리테스트를 주고 갈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래량이 뭔가 전 거래량보다 강하게 돌파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뉴스가 나왔다라든지. 그래, 돌파가 나왔구나. 추세가 상승으로 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은 이제 명분이 없이 움직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돌파가 나왔다면 거짓 돌파, 다시 추세가 반전되거나 아니면 기존 추세를 상승으로 유지하면서 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적다면 리테스트를 주고 다시 올라간다 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 그래서 돌파 시에는 이 거래량, 명분이 중요하고요. 주포의 의도도 충분하다면 매매를 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노려야 되는 것은 바로 박스권 상하단입니다. 거의 보통 70% 이상이 명분 없이 돌파가 되거나 명분 없이 건드리는 경우가 많아요. 명분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죠. 자,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렇게 엄청난 매도 거래량이 동반돼서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상승이 나왔죠. 어쨌든 간에 지금 저점 대비 거의 한 100T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앞전에 이 전저점 있죠. 이 지리선. 여기를 딱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거의 지금 딱 눈대중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앞에 거래량이 많죠. 그러니까 수치로만 보자면 여기가 앞에가 300이라면 뒤에 있는 거래량은 50도 안 돼요.
자, 그러면 이렇게 명분 없이 건드렸기 때문에 금방 반등이 나온다는 거. 이게 만약에 정말 뚫릴 거였으면은 앞전에 거래량이 300 나왔다. 그러면 300 이상의 거래량이 나와줘야지 이런 식으로 간다. 근데 만약에 거래량이 없이 뚫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다시 올라가는 거 잡으면 되는데 만약에 이런 그림이 안 나왔다고 한다면 돌파 후에 이렇게 테스트를 줄 때 그때 우리가 이런 데서 재매도로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전에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아요. 앞전에 거래량을 300으로 본다면 여기 뒤에 나온 거래량은 5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앞전에 매물대가 크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두 지점 이상 시세를 줬죠. 아, 이 정도가 올라갔으면 어느 정도 밑에 지지저항선은 형성이 됐겠구나. 이 자리에 왔을 때 거래량이 훨씬 적다면 이 자리가 바로 이제 저점 매수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자리를 미리 체크해 놓고 터치했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만 진입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 올라가는 급등을 그대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 안 돼 보여도 이게 거의 한 150틱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중간한 데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이미 매물대가 형성이 됐고 터치했을 때 거래량이 비교적 없는 자리에 터치가 됐다면 이거는 엄청난 기회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손익비가 좋은 매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박스권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개념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이 강의는 완전 기초 강의거든요. 이거 말고도 엄청난 레퍼런스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실전 예시 같은 것들은 앞으로 제가 또 강의를 하면서 계속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그 함투사 카톡방 커뮤니티에서도 활발히 그 자신이 배운 기법에 대해서 공유하고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승률 90% 이상을 자랑하는 나스닥 시가 베팅에 대한 무료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함투사 고객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네이버 카페를 가입하시면 따로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